작전 종료야. 정리하자. 아빠가 누군지 안 물어봤잖아. 여기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한 게 너예요. DK 벤처스 DK 림. 너는 알아서 부도나면 땡큐. 국장님 찾았어요. 비자금 회계 정보. 드디어 예삐를 찾아냈지만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같은 배를 탈 일은 절대 없다며 제대로 손절을 당하고 마는데요. 예삐를 찾기 위해 언더커버로 잠입 수사까지 감행했던 홍금보였지만 결국 성과 없이 사표를 써야 할 위기에 처하죠. 여기에 IMF 국제금융 사태라는 거대한 폭풍까지 몰아치면서 상황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쓰러져가는 금융사들 사이에서 서정우 사장은 의도적으로 한민증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홍금보의 정체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예삐만 찾고 끝날 줄 알았던 스토리가 이제 제2막을 향해 전혀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 것이죠. 과연 서정우 사장처럼 홍금보도 한민증권이 망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홍금보가 위기의 한민증권을 살려내는 구세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자금 장부도 되찾고 예삐와 회사를 동시에 구해낼 홍금보의 활약상. 다음 화 예고편을 통해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드라마 속 선과 악의 구도가 어느 정도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와 80년대 외환위기 때도 비자금과 정부 자금을 이용해 몸집을 불렸던 강 회장은 이번 금융위기마저 더 큰 돈을 벌 기회로 삼으려 하는데요. 망할 것이 뻔한 유코리아 펀드로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집어삼키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공적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고서에 대담한 회계 부정까지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직원이나 국민, 심지어 회사의 안위조차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는 확실한 악덕 회장이죠. 게다가 비자금의 정체를 폭로하려 했던 친아들까지 사고로 위장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제1의 빌런입니다. 강 회장의 수하인 송 실장 역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야심 가득한 빌런이죠. 사실 한민증권에서 일하는 소방차를 비롯한 평범한 직장인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하지만 차중일 소경동 부장과는 달리 방진목 과장은 확실히 결이 다르죠. 숫자에 노련한 방진목 과장은 그동안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회사를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강명희 사장과 함께 비자금 폭로를 계획하며 양심적으로 움직이려 한 예삐였으니 말이죠. 결국 방진목 과장은 탐욕의 눈먼 악인이라기보다 조직의 생리 안에서 갈등하면서도 끝내 옳은 길을 찾으려는 선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앞으로 한민증권을 삼키려는 강 회장, 서정우 사장, 그리고 홍금보의 대결 구도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급한 마음에 저돌적인 홍금보를 만나자 방진목은 더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비자금이 폭로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직장 잃고 거리에 나앉을 자신과 동료들을 생각하니 비자금이고 뭐고 엄두를 낼 수 없는 갈등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홍금보도 그런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방진목이 의로운 일 좀 하려다가 강명희 사장을 눈앞에서 잃은 것처럼 홍금보도 내부 고발로 동료를 잃어버리고 직장과 사람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방진목은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도망쳐 보려고 하지만 이미 회사 비리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라 도망갈 수 없게 한민증권이 방해하고 있었죠. 아픈 아이를 둔 방진목의 개인사도 너무 짠한데 홍금보가 정의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성품은 또 아니잖아요. 한민증권의 위기를 넘기게 할 사람이 홍금보와 방진목이 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편 한국의 금융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서정우는 가장 큰 증권회사 한민증권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사장이 된 야심가네요. 회사가 망하기를 기다려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었는데요. 서정우에게 홍금보는 자기 계획에는 걸림돌이 될 인물인 거죠. 순조롭게 망할 수 있는 회사에 검찰을 불러들이면
자신이 가질 몫이 작아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하는 상황에서 서정우는 회사가 망하기 위해 지원에서 탈락하길 바랬고, 홍금보는 불법 조작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결국 목적이 같았죠. 해서 홍금보가 분식회계 TF팀에서 일을 꾸미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용한 것인데요. 홍금보가 과거에 서정우와 한 사건을 두고 헤어지기엔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 하나를 시작으로 생각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 아닌가 합니다. 서정우는 그 뒤에 거대한 실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와 기업 사냥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홍금보를 빨리 데려가라고 증감원의 윤 국장을 압박하더니 방진목 과장에게 홍금보가 최종 서류를 바꿔치기 했다며 슬쩍 흘리죠.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하도록 한 탓을 홍금보에게 전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다음 화부턴 본격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민증권. DK벤처스 DK리입니다. 한민증권은 알아서 부도나면 땡큐. 신정우 사장이 외국계 투자 회사를 추천하면서 부도나기만을 기다려 집어삼킬 작전 세력을 동원하네요. 회사는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불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행히도 홍금보는 비자금 장부를 찾는데요. 40% 인원 감축. 국장님 찾았어요. 비자금 회계장부. 고복희의 잡지책안에 든 장부를 보미가 챙겨놨던 것. 보미는 장부의 강아지 스티커를 탐내고 있었잖아요. 보미의 중요한 역할이 장부를 챙기는 것이었네요. 하지만 보미 엄마 미숙 씨는 유코리아 펀드를 제일 많이 판매한 사원,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원성을 듣게 되는데요. 머리채 뜯기고 고소할 거라는 협박을 집중해서 받은 터에 미숙 씨는 몸도 마음도 멍들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끙끙 앓으며 병이 난 엄마를 보고 놀란 보미는 도움을 구하려다 이내 기숙사 사감에게 들키고 한민증권을 그만두면서 보미와 함께 기숙사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화가 난 송 실장 앞에서 혼이 나고 있는 홍금보와 고복희의 모습은 미숙 씨가 아이를 데리고 기숙사에 있었던 것을 질책을 받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노라도 회장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회장 딸이란 사실을 들키게 되고요. 그리고 비자금 장부를 찾은 홍금보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눈치챈 신정우 사장은 검찰 수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죠. 신정우는 홍금보의 위장 취업을 미끼로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이를 눈치챈 알본과 방 과장은 금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새로운 공조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홍금보가 가진 비자금 장부로 수사가 들어가면 강 회장은 쇠고랑을 차고 송 실장과 가담한 사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죠. 방 과장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를 내부 고발자로 내세워 강 사장과 진행한 일을 모두 증명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면 홍금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백억의 비자금을 환수해서 위기의 회사를 살리는 자금으로 쓴다면 아마도 IMF는 버텨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정우 사장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나고 홍금보와 서로 몰랐던 것처럼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결말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금보는 과연 한민증권을 무너뜨릴까요? 살려낼까요? 새로운 지각 변동으로 시작될 다음 화를 기대하며 모두 본방사수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